네, 정치여담야담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조금 전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예상됐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지만은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좀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비중 있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헌법 질서 부정에 대한 우려가 포함이 됐고요. 역시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아주 비중 있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요즘 이 광화문이나 헌법재판소 근처에 가보면 정말 나라가 이러다가 주종나겠다 이런 걱정이 절로 드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걱정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아무런 일정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죠. 여야 여론전은 무대가 장외로 번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했고 오늘은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 절반 이상이 헌재 앞에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행보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과 판단을 에 따라서 행 부분이고. 정상적인 이상하게 반반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의원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탄핵안 각하의 이유는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각하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민주당 전용기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네. 삭발, 단식, 장애투쟁. 자, 정당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때 하는 투쟁 양식 아닙니까? 제가 생각엔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애가 많이 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인용을 점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황 전국이 바뀌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것을 즉시 항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네. 일단 그전에 그 내용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는 장외 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자, 개별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강명구 의원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네,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언제 날짜를 잡혔나요? 아직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그냥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가 일할 땐 일하고 또 싸울 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그 논해야 될 여러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요. 특히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은 우리 반도체 특별법이나 연금 개혁이나 또 이 의정 간의 갈등 같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민생 법안들 다 걷어차고 그 단식이다, 그리고 삭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밤샘 그 투쟁이다, 천막농성이다,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헌재 앞에 가보시면은요, 아시다시피 1인 시위 이 탄핵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과의 그저껜가요? 우리 민노총에서 행진하면서 일촉즉발 정말 그 부딪히는 상황도 갔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가 민생을 다루고 그리고 그거 먼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 계시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경찰에서도 안전도 담보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유용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민주당처럼 전체적인 당 의사 결정을 따라서 당론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시위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 82명이 헌재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더군요. 예. 강명구 의원도 이름을 예, 올린 저도 거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란죄가 철회된 상태에서 이게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이고 또 이 홍장훈과 각종훈 등의 진술이 오염된 상태잖아요. 네. 이건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는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 개별 의원들의 헌재 압박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놓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0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계신데 60여 명께서 이미 헌재 앞으로 모이고 있고 그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리더십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탄원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뭐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12.3 계엄을 다 봐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상황적 측면을 봤을 때 아무리 홍장원 등의 그런 증언들을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는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야가 저는 함께 충돌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리에서만큼도 폭력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멀리 해야 되고 네. 지지자분들께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강명기 의원, 어제 저도 우연히 헌재 앞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여야의 대립이 이토록 극심하고 그리고 이 시위의 물결이 생각보다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냉정히 법리만 가지고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 아닌가.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께서 중도 보수니 우클릭이니 참으로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공직선거법 그 2심이 이제 판결이 가까우니까 조바심의 발로인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아마 천막농성, 철안농성 그리고 삭발, 단식 같은 장애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가까우니까 그 조바심의 발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회에서 챙겨야 될 일, 이 본령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 직무는 국회 안에서 싸워야 돼요. 국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죠. 네. 민생 법안들을 챙겨야 됩니다. 너무나도 급한 민생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까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것들 다 걷어차고 지금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건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이 여야 모두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민주당부터 해볼 생각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걸 봤죠. 몇몇의 법 기술자들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인 검찰까지 항고를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희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압박과 압력이 통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그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